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어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네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후원해준 화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2020년도잖아요.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200배 정도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그 후원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뭘 많이 뭐 준 것은 아니고 또 베푼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그 아주 미랄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화가님이 그림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450명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을 구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국내를 뛰어넘어서 중국이나 홍콩,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도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로 진출하겠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화가님이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근데 그 공부라는 게 그림 쪽에만 그 몰입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제반 어떤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철학이랄지 역사랄지 아니면 뭐 인문학 쪽, 그 다음에 뭐 과학, 양자물리학, 평행우주 이론, 뭐 이런 평행우주론 이런 거, 그리고 뭐 일반 쪽에 관련 책들도 많이 보시고. 근데 워낙 이제 그런 쪽에 동서양 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섭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철학이 아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또 전공했고, 이미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비엔날레 쪽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기심.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계속 뭔가 시도하려는 호기심이 있고, 호기심에다가 또 상상력도 풍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일반인들이 거의 이렇게 그 어떤 일반인들은 어떤 틀, 그 고정관념에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님은 그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한정된 이런 쪽에 만약에 국한돼 있다고 한다면, 이 화가님의 상상력은 뭐 여기 국내를 뛰어넘어서 국제적으로, 국제를 뛰어넘어서 알면 범, 우주, 그다음에 태양계 이런 쪽에까지 확산이 되고 확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특별한 책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학이나 어떤 그런 쪽에 뭐 주역이나 예전에 그런 부분들도, 양자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책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림에 이제 그것을 투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데다가 호기심에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상상력의 나래를 쫙 펼치니까 그림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에너지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힐링을 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그림 쪽이 컬렉터나 아니면 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림을 사는 거잖아요. 세계 뭐 1%? 1%도 아니에요. 0.1%? 예, 사람들만이 구매하는 게 어찌 보면 그림인 거잖아요.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저도 예전에 은행에 근무했지만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림을 내가 꽂혀가지고 그림을 산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아니면 뭐 1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림을 산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모르고 그림에 대해서 그 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아무리 깨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림 공부를 오랫동안 저는 했거든요. 뭐 서양미술사랄지 아니면 뭐 내영원의 미술관이랄지 그리고 이제 유명한 화가들의 자서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서전들을 막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뭐 도슨트 과정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또 미술을 전공한 교수님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한 15주, 20주 정도 이제 강의를 뭐 듣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예전 같았으면 뭐 해외를 가든 아니면 국내에 있을 때 그림 쪽에는 뭐 먼 그걸 그림을 보러 가고 그다음 미술관을 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게 되고 감동을 하고 그러면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이건 경탄할 만한 거잖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설레이고 막 흥분되고 그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림이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니까. 근다고 지금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내가 그림을 이렇게 쭉 보고 둘러보는데 어떤 그림이 나한테 막 쏙 다가오는 그림이 있고 길을 지나가는 데 보면 풍경이 막 그림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자꾸 이러면 그림에 손이 가고 책에 손이 가고 말면 그림책에 손이 가고 화가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해외여행 갔는데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한테 현재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박물관을 가고 미술관을 가고 옛날 같았으면 미술관 쓱 둘러보고 막 하는데 뭐 2, 3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미술 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만 한 5층, 7층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미술 쪽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백 점 전시하는데 다른 데를 못 가죠. 그림을 아니까. 영국의 박물관에 있는 영국의 어디 그 유명한 데 있는 그 통째로 그림이 그러면 상해에 옮겨왔다고 생각해보죠. 그건 뭐 완전히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다 스치고 지나가죠. 저는 이제 그때 상해 갔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한 층에 살면 그 진짜 멋있는 그림들을 막 쫙 전시하는데요. 이게 웬 떡이냐 막 이러면 영국으로 날아가야 볼 수 있는 그림들을 막 여기서 보는 거죠. 몇백 년 동안에 그 그림들을 막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이러면 가슴이 홍당홍당 뛰는 거죠. 그림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에 소장하려고 그림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소장한다는 얘기는 뭐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아니면 뭔가 통찰을 얻고 아이디어도 얻고 아니면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면
나를 막 뭔가 새롭게 하고 열면 이제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 많아, 부동산이 많아, 막 빌딩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금을 막 가지고 있어, 금, 아니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막 힐링이 되고 열면 가슴이 뛸까요? 그냥 그것은 돈인 거고 열면 그냥 물건 자체인 거잖아요. 근데 그림은 아니잖아요. 화가님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게 막 집중적으로 투사가 돼가지고 오면 나에게 일면 뭔가 꿈을 꾸게 하고 나에게 뭔가 일면 최고의 선물을, 왜냐하면 보고 있노라면 지그시 보고 있노라면 있잖아요. 그림이 신비로워져요. 신비로워. 그리고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그러면 그것만큼 더 귀중하고 보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림을 소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알면 점점 더 알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면 뭔가 옛날에 있던 삶에서 조금 성숙된 사회로 가면 갈수록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알면 그림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될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열면, 예를 들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냥 숫자만 내면 더 많은 거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죽을 때까지 열면 100억도 못 쓰는데 10억도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돈이 열면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열면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힐링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그걸 뭔가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열면 가슴이 뛰고 열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열면 항상 내 곁에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투자 안 하면, 아니면 그걸 구매하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으면 손해인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시간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그냥 일면 그냥 재워놓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이제 제 유튜브 찍고 있는 뒤에 그림이 고리들, 세계적인 천재화가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의 그림이거든요. 아마 이 그림은 그냥 내년만 돼도 1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5년 전에 200배인데 200배 성장했는데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얼마만큼 성장할 건지 500배, 1000배, 그게 막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잘 안 믿겠죠.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한 발자국 움직이고 해서 익숙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림을 알았겠어요, 솔직히. 화가님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후원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있면 너무 이제 화가님을 통해서 화가님한테 지식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양자물리나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확신과 있면 그런 노력들, 그런 걸 저는 옆에서 이제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 고리들 세계적인 천재 화가, 우리 고리들 화가님은요 0.01%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비전, 사명 이것을 쫙 해가지고 로드맵대로 흘러가는데 아마도 올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노래 쪽에 해가지고 BTS가 있다고 한다면, 또 최근에 영화 해가지고 기생충이 또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한 단계 업 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한복이랄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이렇게 정통 있잖아요. 판소리랄지 아니면 뭐 민요랄지 막 이런 게 한재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하면 이제 그런 거였는데, 또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은 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격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화가를 만약에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김한길, 화백 빼고는 물론 이제 다른 화가들도 유명한 화가도 있지만 탁 눈에 띄는 화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중국만 해도 몇백 화가들이 막 질변한 몇십 명 있잖아요. 몇십 명.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화 수준이, 이번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동경하던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피부로 느꼈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 국격이 알면 지금 최고다, 알면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 알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알면.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알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를 뭔가를 표방하는 그런 화가, 그리고 세계 최고인 화가, 그런 화가님이 출연할 것 같아요. 근데 감히 이제 제가 예측할 건데, 그런 화가님이 우리 세계적인 천지화가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대학교 때 중앙 비엔날레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점은 뭐냐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세계 명화를 남기고 세계적인 족적의 화가들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인문학 지식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철학 쪽에 관련돼 가지고 열면 아주 열면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리들 화가님은 아주 깊이 있는 인문학 지식에다가 열면 철학, 거기다 양자물리 열면 과학, 뇌과학 막 이러면 역사 이런 쪽 관련 데까지 공부를 깊숙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작품이 튀어나올지 알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알면, 그리고 진짜 막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알면 소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림들을 그려낼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사람들이 신비롭다고 하고 에너지가 느낀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기대 만땅입니다. 제가 우리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 그림 앞에서 모처럼 한번 여유를 부리면서 주말에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뭐 이 유튜브 방송을 만약에 제 방송을 뭐 만약에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네,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주제 같은 거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근데 우리 고리들 화가님이 5년 전에 비해서 한 200배 정도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림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서울 뭐 아니면 해외 쪽에도 막 콜이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그런 게 감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가님이 원래 한 4, 5년 정도 뒤에나 할 그런 천평 화실을 또 목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를 회사를 지금 이렇게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이었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로 출범하는데 거의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몰리고 있고 새로운 또 직원들도 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고리들 화가님 후원 회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고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단하고 지금까지도 알면 이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이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진짜로 알면. 그런데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알면 그 화가님이 얼마만큼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기부하고 선한 영향력, 선한 사람, 기부 쪽에 해가지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고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헌, 나눔,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옆에서 이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설레이고 하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화가님이 잘 되면 제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그림 가격도 막 폭등할 거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돈에 대해서 욕심은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 누군가한테 베풀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나누는 삶이면 그리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삶, 헬프마인드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많이 장착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알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돈이 막 많이 이제 들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주변에서 막 저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자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가슴으로 옛날에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막 부자, 그리고 막 돈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확신,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돈이 또 들어오고 있고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하면 이제 기쁨 같아요. 막.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알면 지금은 막 고맙다 알면 진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고 막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알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게 길 걸으면서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막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거든요. 꽃사진. 근데 보면 볼수록 막 신기한 것 같아요. 가까이도 찍고 막 위에서 찍고 막 옆으로도 찍고 막. 그다음에 저는 이제 모네 이렇게 수련이나 모네 책을 자서전을 이제 몇 번 읽어보면서 모네가 이제 빛의 화가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빛이 이렇게 중간중간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사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그림 그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빛을 이렇게 좀 고려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어떤 때는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때는 그냥 똑같은 꽃인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꽃이. 진짜 막 이러면 막 그런 게 와요. 막 와다. 아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고리들 화가님 여기 이제 뒤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우리 고리들 고영 화가님 그림 있는데 진짜 그림이 보면 볼수록 처음부터도 그림이 좋았는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장한 지가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러면 그 의식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 이게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생각을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면 지금 보면 막 우주에 수많은 열면 그런 별이 있고 막 이러면 그 밑에 이제 또 막 꽃이 막 있잖아요. 얼마나 얄면 여기다가 공을 들였을까 하면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림 속에 느껴져. 너무 좋은 거죠. 그림을 하고 아침에 저는 이제 여기 오면 사무실 오면 일단 그림부터 봐요. 그 그림을 계속 근데 그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불을 끈 상태에서도 보고, 불을 켜고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보 정도 뒤로 가서도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또 그냥 계속 이렇게 뒤쪽으로 가가지고도 보고, 예. 계속 이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를 생각을 하게 되고, 별을 생각하게 되고, 태양을 생각하게 되고, 어디 하나의 은하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생각하게 되고, 우주에 일면 우주 전체에 일면 그잖아요. 태양계나 아니면 막 그 안에 우주 속에 그 지구라는 데는 그냥 점인 거잖아요. 점. 네. 점인 거잖아요. 점. 근데 이건 명상하기도 좋아요. 그림을 보고 점이잖아요. 점. 완전 점이잖아. 그냥 지구 자체가 우주 이 안에 이 지금 우리 고리들 화가님의 그 그림 안에 일면 지구라는 것이 실은 하나의 그냥 점으로도 표기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 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그냥 점도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점도 표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전주에 있는 유길무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내가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 뭐, 응? 그다음에 막 뭐 이거저거 생각하고 막 책도 보고 막 이러면, 응?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지만 나와의 대화 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나하고 일면, 예? 스스로 일면. 근데 나의 그 존재는 진짜 깃털처럼 가볍다는 거죠. 일면 아주 일면 점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거저거 막 힘든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응? 태성약결이라는 말 있잖아요.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것 같다면, 내려놓고 있는 우주 속에 있는 그 태양계 속에 있는 그 지구라는 그 안에 일면, 지구에 일면 그 큰 땅덩어리 지구에 그 안에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주의 유길문이라는 그 존재는 일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다. 그거 의식하고 일면, 명상하고 일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할 건지 일면, 그잖아요. 욕심 부리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내가 돈이 여유 있으면 누군가한테 있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있는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게. 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일면 이제 물론 세계적인 천재 화가 우리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이 담고 있는 이 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냥 도표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아니면 그냥 한 문장 가지고도 막 1시간, 2시간씩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열면 그래서 그림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분의 내공 일면, 그분의 통찰력,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제가 그림들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화가는 막 꽂혀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동영상을 막 한 30개 정도 막 보고 또 보고. 우리 화가님보다 훨씬 더 일면, 못한 사람들이 일면 잘 나가는 화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면. 그런데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200배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200배 정도. 그런데 아직 있잖아요.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면
히스토리가 알면 삶이 그리고 공부 축적한 양이 동서양했던 철학을 넘나들고 있면 저는 옆에서 이제 계속 5년 이상 봤잖아요. 이분이 얼마만큼 통찰력이 있는지, 애지력이 있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만큼 몰입했는지, 얼마만큼 열면 머릿속에 열면 그 가지고 있는 게.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 계속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이 나래를 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반을 열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계속 그림 속에 이제 투영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명이 열면 몰린다. 그러면 열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죠. 그잖아요. 450명 막 400명 이상 막 열면 500명 가까이가 그림을 사겠다고 몰리고 열면 그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 열면 아까 앞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림에 대해서 누구 그림을 열면 사라고 한다고 그림이 살까요? 절대 안 사요. 저도 50이 넘었지만 열면 50년 지기 친구한테 열면 야, 이 그림 좋아. 이런 그림 좋아. 이런 화가님이 있는데 그림 한번 사볼래? 그럼 그림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그런데 왜 450명 이상이 열면 우리 세계적인 천재와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의 그림을 구매하느냐면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한 1800개 정도를 한 10년 전부터 동영상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열면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이랄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얼마만큼 확대해가지고 그림 쪽에 투영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 건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화가님이. 더 기대도 되고 있면 저는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을 적극 응원합니다. 물론 제가 뭐 힘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리들 화가님의 어떤 그런 진정성 그리고 화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열면 조금씩 진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저의 강점은 뭐냐면요, 시골에서 살면 저는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 강점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저는 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정감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사실이 아닌 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팩트만 전달해, 팩트.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그 사람에서 알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들은 것, 그리고 검증된 것.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열면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오랫동안 만나고 열면 또 만나고 열면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열면 아닌 것을 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금방 알려질 건데 밝혀질 건데 그렇잖아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다방면에 누가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6.1문 제가 이제 카네기 여기 전북 지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카네기 전북 제주 지사장을 맡고 있는데 아는 대표님이
그분 되게 돈도 많으시고 여유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전주에 전라북도에 우리 유길문 지사장 회장님처럼 스펙 있는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사례를 막 드는 거예요. 제 사례를. 아니 유길문 회장님은 지사장님은 전북은행에 한 30년 정도 근무했잖냐. 응? 그리고 리더스클럽 회장을 18년 정도 하고 경영학 박사고 그다음에 경영지사 자격증도 있고 카네기 강사고 NLP면 뭐 뇌과학, 신경과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변화심리학 쪽에 그 이렇게 쭉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NLP 트레이너고 알면 그렇게 그런 방대한 그러면서 알면 CEO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과 성장의 놀이터 알면 카네기 전북지사 알면 제주지사장을 맡고 있지 않냐. CEO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런 스펙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알면 제가 저 최근에 이런 칭찬 들었어요. 아는 대표님한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어떤 성장이나 변화나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일면 뭔가 이렇게 그분들이 비전을 이렇게 성취하고 그다음에 이루는데 이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막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저의 삶은 지금까지 일면 초점이 저한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타인의 성장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내가 돌이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팩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팩트를. 예를 들면 고리들 고용을 화가님 관련돼 가지고 5년 동안 계속 봤잖아요.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처음에 초창기에 힘들었는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고 경험하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서 뭔가 실망하지 않고 근데 그 실패를 또 디딤 삼아가지고 막 그 하루에 한 끼도 막 안 드시고 막 그러면서도 책을 보고 막 만권 이상 책을 독파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공사판에서 막 일하고 막노동하고 그런 생활을 막 10년 이상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미술 쪽에 일면 미술에 관련된 어떤 인문학이나 막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책을 막 섭렵하고 일면 근데 아는 것을 있잖아요.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면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을 누군가한테 일면 설명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유튜브 쪽에 1800개 가까이 일면 인문학 쪽이나 막 그 양자물리 막 이런 쪽에 평행우주론 막 다방면에 관련돼 가지고 일면 그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잖아. 그런 걸 하고. 그리고 그림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분명 저는 이제 제가 1년 전부터 우리 고리들 화가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그 전에 몰랐는데 천재다, 천재. 근데 천재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 세계적인 천재 화가가 될 거다 알면. 왜냐하면 제가 막 그 피카소, 뭐 고흐, 그 다음에 막 고갱, 그 다음에 뭐 클림트, 그 다음에 뭐 뭉크, 모네, 마네 막 이러면 책들을 막 많이 봤거든요. 많이 그림 자서전으로 해가지고 막 그림책으로 해갖고 막 4, 5년 정도 열면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서양미술사 토론을 하고 막 저 공부도 했다고 했잖아요. 열면 근데 아직도 엄청 열면 부족하긴 하지만 엄청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면
지금은 그림 이야기를 누가 하면 말귀를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 이제 좋고 막 열면 재밌어지고 열면 재미가 없으면 박물관에 못 가잖아요. 미술관에 못 가지 열면. 중국에 갔는데 그런 데를 가고 열면 일본에 갔는데 미술관 쪽에 투어를 하고 열면 서울에 가가지고 제가 차 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림 하나 보려고 열면 어떤 작품 전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열면 제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조금 그래도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가 유명한 세계적인 옆에 화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되고 하면 그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하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이 이런 그림을 보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열면 앞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바뀔지 열면 그게 막 뭔가 오는 거예요. 뭔가 그림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림의 힘. 그렇기 때문에 열면 그림이 천만에 부하게 될 거다. 제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뭐 내가 애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알면 그림을 선택할 거다. 어떤 그림을? 나에게 뭔가 위안을 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하면 그 그림을 보면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들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그냥 이런 일반 쪽에 포커싱을 한번 두는 것 대신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요? 안 사면 손해죠. 안 사면 손해죠. 그 사람들은 돈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돈의 그 관계를 뛰어넘은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림을 구입을 안 해? 그 그림을 선택을 안 해? 근데 지금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그림을 찾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타났어. 그럼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예를 무조건 집어들겠죠. 무조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일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일면 그림 속에 일면 그림 속에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일면 그림을 보면 신비롭고 일면 막 감탄하게 되고 일면 거기서 그림을 보면서 명상을 하게 되고 일면 그림이 좋아갖고 일면 만약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결단할 거라는 거죠. 결단. 그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저 솔직히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CEO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경영서 쪽에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경영서를 또 보다 보니까 뭐 코칭이랄지 아니면 뭐 심리 쪽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심리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인문학 책을 또 보게 되고 인문학 책, 뭐 고전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 저는 철학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어려워가지고 많이는 못 읽었는데 하면 그래도 막 그 노자 도덕경 막 이런 책들은
두꺼운 책을 막 한 600페이지 막 이런 두꺼운 책을 선택해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해서 몇 번 한 이래도 가고 또 이래도 가고 또 하고 혼자 하면 내 안에 덫에 내 안에 어떤 그런 틀에 갇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막 토론하는 거 토론. 그렇게 하고 몇 번 봤어요. 노자 도덕경도. 신영복 저자의 담론 책도 어렵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도 공유됐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 책도 한 7번 정도 본 것 같아요. 7번 정도 정독을 하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CEO들이 읽고는 싶은데 어렵잖아.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쉬운 거야, 안 차. 아니 지금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나아. 그리고 이제 그 책을 CEO들을 만날 때 이제 식사 할 때 한 30분 전에 만나. 갖고 이제 그걸 막 30분 동안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이제 그거. 담론 같은 경우는 한 10번 정도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도 좋아하지만 내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나도 막 열면 내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리가. 물론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열면 뭐 머릿속에 다 남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제 콩나물에 독서를 많이 비유하거든요. 콩나물에 물 주면 옛날에 다 물 빠지잖아요. 그런데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조금씩 열면 콩에 스며들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책도 똑같아요. 제가 책 전도사잖아요. 독서 토론 모임 만들라고 18년 동안 거기에 올인했잖아요. 올인. 저는 그것은 10시간도 있잖아요. 10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스토리 거기에 만난 사람들 변화 성장 스토리 막 열면 저부터도 열면 거의 진짜 1순위로 해서 18년 동안 특별한 뭐 어디 뭐 해외 이런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18년 동안 그 토요일 날 메인 독서 모임에 탁 저는 올인했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 그 자리. 저는 그 자리 지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의 그 파워, 책의 힘을 저는 아는 거죠. 처음에 책 낸 게 책향기 사람향기잖아요. 그게 실은 독서 파워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힘이 있는지를 저는 알아. 책을 막 제가 다양한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자기계발, 경영서, 그다음에 심리 관련 책, 인문학 책을 보고 지금은 제가 뭔 책을 본다고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예술 쪽에 막 미술 관련 책들을 보잖아요. 이건 탐미에 관련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한 화가의 어떤 그런 것을 시선을 내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글도 보고 읽으면 그 다음에 그림도 보게 되거든요. 한 화가 유명 화가들의 어떤 동선을 내가 그 시선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할지라도 알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자서전을 통해서 알면 내가 그 사람의 동선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시선을 그 화가의 시선을 내가 알면 내가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진화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진화. 그 멈추지 않고 저도 계속 노력하는 노력파거든요.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쉽진 않죠. 그렇지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게 익숙한 영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림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 아직도 초보긴 하지만 계속 열면 화장실에서 보고 그 다음에 침대에다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다 놓고 보고 사무실 나오면 사무실에 막 보고 열면 그림도 열면 그냥 그림책도 보지만 영문파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좀 큰 거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몇 개 구입해놓고 막 그거 막 한 번씩 들여다보고 막 하고 막 감탄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열면 이 우리 여기 이 우리 화가님의 이 그림이 조금씩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림이 이게 이제 100호 조금 안 된 그림이거든요. 근데 막 신비롭다니까요. 막 에너지가 느껴져, 에너지가. 근데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카네기 이제 제가 여기 강의장이거든요. 전라북도 이제 카네기 CEO들 와가지고 한 기수에 한 20명, 25명씩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뭐 그분들이 막 오는데 제가 몇 분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니 그림 어떠냐 하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느껴진대요. 그림을 모르시는 분도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한다니까요. 기분 좋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신비롭다고. 야 어떻게 봐. 그래서 이제 그런 팁을 줬어요. 계속 들여다보면 그리고 가까이서도 보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또 달리 보인다고. 다르게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그림의 매력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화가님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거 자랑스럽죠, 솔직히.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문외한이 알면, 이런 진짜 세계적인 천재화가 알면, 우리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의 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막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이 화가님이 막 열면 유튜브에도 막 공유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유길문 회장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해요. 해주실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이 너무 좋아요. 계속 끌림이 있어요. 끌림이. 뭔가 눈동자를 통해서 본 우주의 세계, 별, 우주, 꽃, 뭔가 영혼. 그냥 읽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 화가님이 읽는 삶의 어떤 그런 철학, 그 영혼 읽는, 그 방대한 읽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읽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뭐 농축이 돼가지고 읽면, 이 한 편의 그림 속에 읽면, 이 그림은 한 편의 대서사시라니까요. 대서사시. 그리고 이 그림 속에 해가지고 별이 있고 막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읽면. 근데 이걸 하나하나 찍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점들이 모아져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림에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러면 가격 불문이죠. 돈이 아깝지 않죠. 이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물론 저기지만 돈이 여유 있고 부자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그림을 보면 막 힘이 생기고 일면 에너지가 느껴지고 막 힐링이 되고 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면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안 사면 손해지, 안 사면 손해지.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은 지금도 세계적인 천재 화가지만 지금의 입장에 들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화가님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까? 그런데 5년 전에 지금 해가지고 한 200배 정도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가까운 시간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만 봐도 일면 그냥 5년 전하고 비교 안 하고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일면 가까운 사람들 저도 알고 일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믿고 일면. 저는 우리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께서 세계적인 진짜 화가로 발돋움하는데 옆에서 알면 화가님이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선한 부자를 꿈꾸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를 넘어서서 알면 부자는 알면 뭔가 내가 그것을 가지는 거잖아요.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화가님은 1%도 0.1%도 소유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의 재분배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지잖아요. 알면. 대한민국에 이런 화가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알면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은 그림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림은 세계의 그 유명한 컬렉터들이 즐겨 찾는 그런 작품이 될 거다. 왜? 신비로우니까. 왜? 에너지가 있으니까. 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컨셉이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 일면 그분들이 안 사면 그 사람들이 손해죠. 그렇잖아요. 돈은 여유가 있는데 일면 그 돈 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은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달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450명 막 500명 가까이 일면 이 그림을 구매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막 2억을 또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 늘면 그림이 투자라기보다도 늘면 소장하고 싶은 거죠. 왜? 기운이 느껴지니까요.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로 돈이 많으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 알면 그런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알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여유 있는 대한민국에도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컬렉터들도 있고 자산가들도 있고 알면.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우리 고영훈 화가님한테 그림을 산 사람이 아직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림은 이제 엄청 성장수가 빨라지겠죠.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 전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그림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힐링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리들 고영훈 화가님한테 감사드리고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이러면 하여튼 그림이 너무 좋아요. 신비로워요.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1시간 거의 가까이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